중국에 대한 245%의 관세. 믿어지기 힘들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해서 145%의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이번 주 백악관은 중국이 최대 245%의 관세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세율은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전기차와 의료용 주사기, 장갑 등 두 가지 유형의 제품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관세 245%는 현재 미중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제2의 닷컴버블 붕괴일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만큼 현재 엔비디아와 당시 최고의 기업이었던 시스코의 주가 차트는 항상 비교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이 트럼프가 엔비디아의 H200 저사양 칩까지도 수출을 무기한 제재하면서 엔비디아의 손실이 5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성명도 발표가 됐죠. 그만큼 현재 엔비디아는 미중 무역 갈등이 한가운데 있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기술적으로 AI 인프라 시장에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미래에도 지배적인 기업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이 주가를 움직이는 동인은 기술의 미래보다는 미중 갈등이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겠죠. 특히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시스코의 버블 붕괴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회복을 하느냐 혹은 저점을 지우고 더 무너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AI 시장의 큰 추세가 보일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무엇일까? 무역 전쟁이 물론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주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그 악재지 시장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바로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올라도 소비가 유지되고 기업 이익이 유지되면 시장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죠. 하지만 현재 시장은 관세로 인한 침체의 가능성이 떨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GDP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이제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지수는요. 지금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2%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월가의 민간 추정치가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사실상 미국 경제가 이미 역성장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선행 지표인 주식 시장이 20% 이상 빠졌다는 것, 그리고 베어마켓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경제에 대한 시장의 관점이 그만큼 굉장히 악화됐다라는 거죠. 현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제 지금이 매수 시기냐, 혹은 두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도망가야 되는 시기인가라는 점일 건데요. 이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파악을 해야겠죠. 이걸 위해서는 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PMI 지수 같은 이제 소비자와 기업들의 센티먼트를 파악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용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돈의 흐름이죠. 현대 경제는 소비의 경제입니다. 법정화폐는 더 이상 금으로 환산되지 않죠. 그만큼 신용으로 환산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더 풀어서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하고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기업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는 또 꾸준히 증가를 해야 되죠.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부채의 가치를 줄이고 성장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또 알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 즉 통화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시장 전반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느냐를 또 파악을 해야겠죠. 이 은행들의 실적은 이런 경제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대출이 늘어나야 또 돈의 양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이익도 커지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 1분기 주요 은행들의 실적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모두 예상을 상회를 했고요.
이 대부분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닝 시즌 이후에 금융 섹터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를 살펴보면은 이번 은행들의 호실적 뒤에는 이 소비자 신용이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미국 연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신용카드 부채가 1.2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연체율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보통 90일, 그러니까 이제 3달 이상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연체로 취급을 하는데요. 이 90일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이제 치솟으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특이한 점은 연체율이 저소득계층에서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저소득층의 연체율이 중산층이나 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2배나 이상 높게 나타나면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돈이 없는 사람들 이들의 소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는 거죠. 신용카드의 사용 패턴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 필수 품목이 아닌 지출은 줄이기 시작을 했고요. 할부 결제 옵션이나 BNPL 같은 이 선구매 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일반 소비자뿐이 아니라 이 기업들도 상업이나 이제 산업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4분기에만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이 기업들도 신용 리스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상업용 오피스 부분의 공실률 증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부분의 잠재적 위험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대출의 구성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대출을 많이 받아야 소비가 진작이 되고 경제가 활력을 찾는데 현재 1분기 은행 실적에서 나타난 대출은 신규 대출은 거의 많이 줄어들고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이자를 줄이려는 재융자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경제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기업들도 이미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죠.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기조가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의 드라마틱한 감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낮아지면은 이거를 끌어올리고 이걸 통해서 또 이제 주주 환원을 실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데 최근 자사주 매입 추세가 201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현재 미국 경제는 불확실성으로 지금 가득한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10%에서 20%. 그러면 100%로 널뛰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유예를 하면서 뭐 종잡을 수도 없고 그만큼 소비 심리와 신용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뭐 싸다고 사는 시기가 아니라 기업과 산업 그리고 종목을 선별하는 눈이 필요한 시기이고 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